이런 식으로 2023년에 1년 동안 꾸준히 해왔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별안간 수업을 잠깐 개인적인 기준으로 최고의 작품들을 꼽아보면 Hey guys! 제가 요즘에 수파1의 뒷북으로 빠져있어가지고 Gabby Girl 스타일로 오프닝을 해봤고요. 오늘은 2023년을 돌아보면서 1년 인생 곡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올해 무엇들을 했었나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선은 먼저 제가 1년 동안 꾸준히 했던 거를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것들을 했나 보여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왓챠피디아에 1년 연말정산 퀴즈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어떤 책과 영화를 가장 재밌게 봤나 소개하는 것까지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1년 동안 꾸준히 해왔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비리얼이라는 SNS이고 두 번째는 블로그입니다. 이 비리얼이라는 앱이 너무 좋아서 좀 공유를 하고 제 친구도 늘릴 겸 아이디를 홍보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앱이냐면 하루에 한 번 불시에 랜덤으로 알림이 울리면 바로 그 시각에 사진을 찍으면 자신의 셀카와 정면으로 보이는 모습이 동시에 찍힙니다. 그래서 정말로 리얼하게 자신의 일상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앱을 알게 된 1월 5일쯤부터 지금까지 정말 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딩이 느린데 정말 1월 5일부터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오늘 찍은 거를 보여드리면 코엑스에 쇼핑을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쇼핑백을 들고 있는 저의 해맑은 모습이 찍혔습니다. 또 이거는 바로 어제 제 연구실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또 이거 말고도 탈의실에서 찍힌 사진도 있고 물론 아무도 없었을 때 찍은 겁니다. 또 이따가 나오겠지만 탱고를 배울 때 찍은 사진도 있고 또 드럼 연습을 할 때 찍힌 사진도 있네요. 네, 이게 원래는 제 거를 전체 공개하면 다른 전 세계인들의 비리얼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친구의 친구 것까지만 공개로 바뀐 것 같고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나랑 똑같은 시각에 뭘 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재밌는 SNS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아이디는 수아니데이거든요. 근데 제가 친구가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저랑 일상을 좀 공유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 블로그도 좀 오래전부터 열심히 써오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쓰게 된 계기가 아주 미약하지만 기부를 하려고 더 열심히 쓰게 됐었어요. 왜냐면 제가 WWF라고 세계자연기금에 매달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지속이 어렵겠다 싶어서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로라도 매년 하던 거를 조금 더 열심히 키워서 해야겠다.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면 콩을 모을 수가 있어요. 매년 기부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16,000원 정도를 모아서 은평구에 있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지원금으로 이제 기부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1년 동안 모은 콩의 개수를 좀 늘려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글을 써서 올해는 46,700원을 모았는데 기부할 수 있는 여러 카테고리가 있어요. 뭐 동물, 아동, 청소년, 환경, 어르신, 시민사회, 지구촌, 장애인, 가족, 여성, 다문화 후원을 받으시는 분들의 상황 같은 것도 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서 이제 둘러보시고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하면 되거든요. 저도 월말까지 모은 다음에 좀 제대로 알아보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 하루에 콩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기기에서 글을 쓰는 거고 두 번째는 PC 버전으로 글을 쓰는 거고 세 번째는 블로그 홈페이지를 랜덤으로 여러 번 들어가다 보면은 광고가 뜨면서 콩을 받을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되는 날은 정말 하루에 3개씩 해가지고 모았거든요. 혹시 뭔가 기록하실 공간을 찾고 있다면 블로그는 어떨까 추천을 드려봅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나 카테고리가 엄청 많아요. 카테고리를 되게 많이 나누는 사람인데 이거를 다 공개하진 않고 비공개로
해놓고 쓰기도 하고 이웃 공개로 올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블로그에 기록을 하고 콩을 모아서 기부까지 일석이조 어떠신지, 내년 목표 어떠신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기부를 한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옷을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굿윌 스토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장애인분들을 고용하고 또 기부받은 옷을 팔아서 창출한 수익으로 이제 그분들의 임금을 지급해주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옷을 잘 안 버려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입던 옷들이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맨 처음 첫 번째로 거의 100벌 정도를 했는데 3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너무 뿌듯하기도 뿌듯한 건데 일정량 이상이 되면은 상자를 문 앞에 내놓으면 수거를 해가주세요. 그래서 방법도 되게 간편하고 시스템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도 잡다한 물건들까지 해서 했는데 76,000원 정도 산정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또 안 입는 옷들이 한 무더기 나와서 이것들을 또 기부하려고 박스에 담고 있습니다. 굿윌 스토어 지점이 되게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안 입는 옷이나 안 쓰는 물건 있으면 웬만하면은 다 됩니다. 홈페이지에도 자세하게 써있지만 내가 봤을 때 이거를 중고로 살만한지 저는 그 기준을 생각하고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집에 있는 물건 다시 톱파보시고 굿윌 스토어에 기부해보고 뿌듯함도 얻는 것이 어떠할까? 네. 그래서 저는 옷장에 입는 옷들로만 남겨놓는 것이 2024년의 목표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비리얼 앱을 추천하고 블로그와 굿윌 스토어를 통한 기부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올 한 해 그래도 좀 꾸준히 기간 구애받지 않고 해온 일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도대체 어떤 문화 취미 생활들을 해왔는지 공유를 해봅니다. 짠! 이게 거꾸로 보이나? 1월로 보이세요? 좀 허접하긴 하지만 네, 봐주세요. 중반부가 가장 재밌기 때문에 초반이 좀 지루하시다면 건너뛰시는 걸 추천합니다. 1월에는 요리를 조금 했었는데요. 맛이 없어서 더 이상 요리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소문입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완전 쭉 열심히 보고 있는데 드라마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로키2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쉬얼크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아주 그거는 추천합니다. 쉬얼크. 2월에는 어머니랑 그리스 여행을 다녀왔어요. 살짝 화이트보드에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넘어가요. 그리스 여행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찍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 3월에는 잠깐 취업 준비를 했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도서실을 열었다고 해가지고 과천에 있는데도 제가 찾아가서 뭔가 예술 책들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뭔가가 많이 시작이 됩니다. 제 친구가 10cm의 엄청난 팬이어가지고 올해도 글렀나 봄이라는 콘서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따라가 봤어요. 드레스 코드가 올블랙이었는데 저만 모르고 모든 빛을 빨아들인 하얀색을 입고 가가지고 조금 민망했던 기억이 있지만 어쨌든 10cm 콘서트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화랑미술제 좋은 기회로 또 다녀왔어요. 아는 친구가 표를 줘가지고 작년에도 키아프라고 아트페어를 다녀왔었는데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화랑미술제에 가서 여러 미술 작품 구경하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5월에 뭔가 많이 했는데 우선 친구가 구소라는 예술 공간을 오픈했다고 해서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포트폴리오 잔치라는 걸 한다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허접하지만 별거 없는 제 포트폴리오도 조심스레 내고 또 그 공간도 재밌게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실내 서핑을 타봤습니다. 저랑 친구랑 맨날 서핑 가자 하는데 한 번도 못 가다가 결국에는 진짜 서핑은 아니고 실내에서 하는 서핑을 타봤어요. 하루밖에 안 된 실력이라 정말 부끄럽지만 여기 어딘가에 제가 찍혔던 영상을 제가 올리고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영상으로도 만든 적이 있는 노트랑 북커버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했던 친구랑도 또 조만간 다른 만들기를 하러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디 밴드의 스탠딩 콘서트도 가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디 밴드들은 정말 많은데 신인류의 당시 좀 하드하게 빠져버려가지고 우후! 빵댕이 흔들어 제끼고 왔습니다. 혹시 내가 좀 감성적이고 여리고 잔잔하고 자연을 좋아하고 독서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라면 아마 신인류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신인류를 영업을 해보고요. 아, 그리고 6월에는 국제도서전을 갔다 옵니다. 뒤집어지게 재밌게 구경을 했고요. 여기서 어찌저찌 댓글로 구독자분을 만나가지고 또 그 짧은 새에 또 라포를 형성해버렸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돌연 여기서 만난 친구를 만나러 대구에 갑니다. 대구에서 또 할 수 있는 모든 문화생활을 하고 그거를 영상으로까지 만들어 버렸고요. 아, 그리고 6월부터 제가 드럼 수업을 받기 시작합니다. 밴드를 조금 했었긴 했는데 그냥 문화센터에서 이제 한두 달 뚜둥땅 한 걸로 들어간 거였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때 어떻게 드럼을 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허접한 실력이었기 때문에 과거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정말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시 집 근처에 괜찮은 드럼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연습실이 무제한 사용 가능해가지고 정말 매일매일 1시간씩 열심히 연습을 했었습니다. 10월에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정말 너무 슬프게도 드럼 레슨은 더 이상 받기 어렵게 됐고요. 네, 그때 정말 드럼으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7월에는 별안간 탱고 수업을 잠깐 2-3달 동안 들었습니다. 원래 저는 이런 성별 이분법적인 춤을 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친구가 이거 1+1 이벤트 하는데 가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래? 하고 나도 모르게 갑자기 탱고 학원에 발을 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연령대가 높으셔가지고 제 친구가 여자 역할을 하고 저는 남자 역할로 배웠었어요.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상대방과 이렇게 교감하면서 저절로 몸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추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친구는 이제 일이 있어서 그만뒀는데도 선생님께서 뭐 잘한다 이렇게 좀 해주셔가지고 1달 정도 더 했는데 워낙 이제 다른 분들이랑 나이 차이도 있고 제가 남자 역할로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저도 논문에 집중해야 되기도 해서 좀 짧은 시간 하고 마무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정말 좋은 기억이었어서 탱고나 비슷한 춤을 나중에도 또 다시 배워볼 의향이 굉장히 있습니다. 아, 8월부터 또 굉장한 것들이 오는데요. 밴드랑 그림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좀 많이 심심해하던 때여서 당근을 하다가 커뮤니티 항목을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밴드에 드럼을 모집한다고? 그림 모임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정말 속절없이 모임의 길로 빠져들어 버렸다. 제가 10월에 이사를 했음에도 이 그림 모임과 밴드는 아직까지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밴드 합주도 사실 5합 지돌이라서 너무 사랑해 그림 모임도 그때그때 주제를 선정해서 그리고 싶은 거 그리거든요. 너무 좋은 사람들이랑 재밌게 모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펜타포트에 다녀오게 됩니다. 네, 펜타포트의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저는 항상 페스티벌이나 공연 같은 걸 보고 나면은 기타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뽕에 맞아버려가지고 그날 갑자기 또 당근으로 기타를 열심히 알아보게 됩니다. 그냥 가장 저렴한 기타로 해가지고 좀 오래 쓰신 핑크색 기타를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저렴해서 별안간 기타도 연습을 그래서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 10월쯤부터는 논문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서 기타는 고이 접어서 넣어놓고 제가 치면서 조금씩 찍어놨던 영상들이 부끄럽지만 있어서 한번 묶어서 그것도 올려볼 예정입니다. 가족들이랑 캠핑도 한번 가봤어요. 사실 저는 거의 아무것도 안 했고 제 동생이랑 어머니께서 대부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좋았던 기억이라서
다시 한 번쯤 가보고 싶네요. 9월에는 계속 이 드럼이랑 밴드랑 그림 모임에 빠져가지고 완전 신나게 열심히 하고 10월에는 제 생일쯤에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집들이 러쉬를 달렸습니다. 11월, 12월에는 좀 논문에 집중하느라 영화관을 가끔 가긴 갔지만 거의 문화생활은 못했고 음악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엄청 추천하는 오들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저는 친구한테 들어서 알게 됐는데 6칸이 있는데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6번 안에 정답인 단어를 맞춰야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정답이 바뀌어서 매일매일 정답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도 틈날 때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서 혹시 머리 쓰는 게임을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를 그린 게 잘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2023년에 제가 어떤 문화 취미 생활을 했는지 그림으로 그려봤고요. 이제는 왓챠피디아 퀴즈를 통해서 올해 어떤 책과 영화를 제가 가장 재밌게 봤을지 저도 지금 모르겠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챠피디아 연말결산 퀴즈로 알아보기! 첫 콘텐츠? 주인공 캐릭터의 엄청난 매력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평가한 수? 이거 진짜 167은 너무 많고 127? 맞았어. 제가 이 책을 그래도 36권이나 봤네요. 아까 영화가 79편이었으니까 11? 정답!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죠. 완벽한 인생 작품이었어요. 제 완벽한 취향 태그는 우울한인데 맞네요. 내가 가장 많이 만난 인물? 일단 아는 사람이 마크 로팔로밖에 없는데 쉬얼크 지역만세 이번에 나왔던데? 지역만세 보고 싶어요. 이거 혹시 그 개봉관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개봉관에 있는데도 왓챠에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건 좀 그래. 100점! 도자기 빚는 기차? 근데 좀 아쉽다. 퀴즈보다 작년까지 했던 것처럼 좀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걸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퀴즈는 너무 쉬운 것 같다. 아무래도 내 거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셀프로 가장 좋았던 영화랑 책을 하나씩 꼽아보면 너무 많은데? 제가 영화관에서 봤던 영화 중에서는 그래도 어느 멋진 아침이 정말 좋았던 것 같고 집에서 봤던 것 중에는 개인적으로 시작은 키스라는 오드리 도트 주연의 영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이거는 왓챠 넷플릭스 둘 다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아트 시네마에서 하는 프랑스와 투리포 감독 작품의 2편을 봤어요. 쥬렌 짐이랑 400번의 구타. 그 두 영화도 와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만든 영화구나 느껴져서 감명 깊게 보고 왔던 기억이 있고 또 시네큐브에서 클로드 샤브롤 감독의 이자벨 위페르 배우님께서 주연으로 등장하시는 초콜릿 고마워 라는 영화도 흥미로운 서스펜스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으로는 친구가 스게 요시하루라는 작가를 추천해줘서 만화책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센세이셔널 하더라고요. 뭔가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와장창 뒤집어 엎은 만화? 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영 작가님을 알게 돼서 정말 행복했고요. 제가 워낙에 우울한 문학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김혜란 작가님의 단편 소설도 정말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블랙스완 영화 같은 단편들이 있다니 하면서 재밌게 봤고 또 말없는 소녀 원작 맡겨진 소녀도 그 원작의 표현 솜씨가 워낙 대단해서 그 책도 참 좋게 읽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더 책을 많이 읽기를 다짐해보면서 그래도 딱 한 편씩만 꼽고 끝내자면 진짜 어렵다. 정말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최고의 작품들을 꼽아보면 저는 영화는 시작은 키스. 정말 훌륭한 영화라기보다는 이 영화가 주는 생각과 감정 같은 것들이 제가 이 영화를 볼 당시에 굉장히 저에게 의미가 있었어서 나름 각자의 의미를 가져가시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드리고 또 2023년의 책으로는
최진영 작가님의 나는 왜 죽지 않았는가. 정말 지극히 제 취향이 담긴 아주 우울한 내면 묘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올해의 책과 영화를 그렇게 꼽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2023년 제가 1년 동안 했던 문화취미 생활을 쭉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년 동안 했던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자극이 되거나 홍보가 되거나 또 내년에 시도하실 수 있는 활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두 연말연시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바이!